안녕하세요. 우행원 특정외과 우행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케이스 말고 무릎 주사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무릎 주사 대 인공관절 치환술. 일단은 무릎 관절염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겠고, 그거에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가 주사요법이랑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는데, 각각 이제 다른 단계에서 목적에 따라 선택되는 거죠. 일단 주사 먼저 보겠습니다. 무릎 주사, 뭐 일반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요. 보통 트리암실론이나 덱사메타손 섞어서 쓰는 주사는 퇴행성을 좀 조장하고 관절 안에 많이 넣었을 때는 이로 인해서 염증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무릎 주사는 이제 보통 히알루론산 이후 다른 계통의 주사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관절염 초기에서 중기의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재생 그리고 구조 회복보다는 이제 증상 완화하고 속도 지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는데, 표로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일단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게 히알루론산입니다. 관절의 윤활유 역할. 그래서 가격은 가장 싸죠. 1, 2만 원대. 이거는 뭐 나온 지가 꽤나 오래돼서 초기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데, 효과 없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사가 잘못됐다기보단 관절염의 상태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고 그거에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주사 맞는 경우가 이제 되겠죠. 그 밑에 단계가 이제 다음 단계죠. 콘주란. 요게 이제 보통 DNA 주사인데,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척추에 DNA 주사 맞았다는데, 그런 거는 현재 뉴클레오타이드, 그냥 그 콘주란 성분 자체가 척추에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잘못 설명을 듣거나 의사 선생님이 착각을 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고, 어쨌건 무릎에는 이 연어 주사, DNA 주사가 보험이 되는데, 가격은 5, 6만 원 선. 예전에 이 주사가 2021년도만 해도 한 19만 원 정도 했거든요. 비급여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급여화 돼가지고 좀 많이 내려왔는데, 히알루론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연골 보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히알루론산과 그 콜라겐도 같이 쓰는 경우 많은데, 이 콜라겐 주사입니다. 이거는 연골 성분을 보충하고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하는데 비급여죠. 가격이 저희 병원은 요거 좀 낮은데 어쨌건 20만 원 전후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줄기세포 주사, 골수 줄기세포 주사 현재는 이제 그 보험사와 이런 마찰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좀 막힌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면 가격이 너무 높죠. 그래서 보통 줄기세포 주사는 요새는 정맥 주사 많이 하는데, 가격은 30만 원 전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 연골 재생이 가장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고 2, 3기 정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요법의 장단점은 일단은 수술에 비해서 부담이 적죠. 회복도 좀 빠르고 일상복귀 바로 가능하죠. 뭐 샤워는 이제 저녁부터 가능하니까. 단점은 근본적으로 인공관절을 이제 처럼 이제 관절을 갈아 끼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고, 관절염이 심한 말기 환자, 4기 환자 같은 경우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죠.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을 다 잘라내서 이제 녹슨 관절을 이제 그 로봇 관절, 다른 이제 새로운 관절로, 인공 관절이죠. 대체하는 술인데, 관절염 말기로 와서 아예 걷기가 어렵고 그 무릎에 이제 오다리죠. 오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 그리고 최종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 수술 기법이랑 뭐 로보트를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400에서 700선 이렇게 돼 있고,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통증이 많이 심한 관절염을 제거하고 다른 거를 끼우니까 뭐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수명 자체가 이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100세 시대에 60대에 하게 되면 수술을 두세 번 정도 더 해야 될 수 있고요. 전신 마취 및 수술에 대한 부담, 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이제 체력이 약하신 분은 선망도 올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 재수술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통증이 사라지기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무릎 통증이 생기긴 합니다. 결론, 주사로 갈지 수술로 갈지,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초기에서 중기 3기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주사,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하고 증상 완화를 늦추는 거. 그러니까 논문에도 이런 관절염 주사를 했던, 관절 주사를 한 군과 하지 않은 군 사이에 수술이 누가 빨리 받냐면 당연히 관절 주사를 맞지 않은 분들이죠. 빨리 수술 받게 되겠죠. 빨리 받게 되면 뭐냐, 나중에 재수술하는 기간도 빨라지니까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존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이제 목표고, 말기. 보통 이제 그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방치하다가 거의 다 달아서 오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 주사를 좀 약간 등한시하거나 뭐 그냥 스테로이드겠지. 스테로이드가 물론 주는 데도 있죠. 근데 그렇게 정석적으로 하는 정형외과에서는 그렇게 무조건 주진 않는데, 그 연골이 닳기 전에 미리 와서 한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거의 다 아파가지고 오시면은 거의 인공관절 시한수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줄기세포 주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건 상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보시면 주사요법 자체는 초기 비용이 좀 저렴하죠. 부담 적고. 근데 뭐 그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그레이드에도 보면은 어찌 보면 비용이 일시적으로 비싸 보이지만 수술에 비한 비용이 아주 저렴한 편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좀 높은 거에 비해서 주사는 좀 낮고, 단 인공관 치환은 초기 비용 높지만 수술이 잘 된다면 장기간으로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무조건 버텨라. 저는 뭐 저희 어머니도 무릎 관절염이 되게 심하신데 엊그제 오셨습니다. 제가 콜라겐도 드렸고 통증도 드렸는데 끌 때까지 끄는 거. 저는 뭐 제 목표는 무릎 어머니 수술을 안 받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예정이고요. 고령 같은 경우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 밤에 잠이 안 온다. 뭐 그래도 저는 콜라겐을 쓰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문제, 저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지만 관절에 대한 주사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무릎 주사는 증상 완화 및 진행의 지연입니다. 최대한 수술을 늦추는 거. 저는 이제 수술을 안 받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인공관 치환술은 이 퇴행성 관절을 갈아 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의 상태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의학과라든지 뭐 다른 통증을 다루는 유관과, 신경과 뭐 이런 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램실을 많이 쓰고 있고 통증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이후에 주사 치료 이후에 만약 염증이 생긴다, 그럼 수술 자체가 인공관절 무조건 가야 되고 수술을 한 두세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웬만하면 맞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에 프롤로가 많이 넣고 있는데, 그게 프롤로는 이제 포도당이어서 관절염에 대한 재생 효과보다는 인대 손상에 대한 그거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무릎엔 효과가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팔꿈치랑 이제 어깨 관절에는 프롤로 주사가 아주 효과가 좀 좋죠. 하지만 무릎 관절염의 회복에는 프롤로 주사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석대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진행해야지 임의로,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의 그런 주사 치료는 환자분에게 좀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그 적절한 주사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